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자, 이번 연도는 다른 연도랑 좀 달랐죠.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1, 2회 통합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1, 2회 통합된 회로 이론 문제, 전기 기사 부분 걸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보실 건데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삼상전류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 정상분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정상분 전류는 영상분 I0, 정상분 I1, 역상분 I2 중에 정상분만 생각하면 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3분의 1배에다가 IA 플러스 A의 IB 플러스 A 제곱의 IC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바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3분의 1배에다가 IA라고 하는 녀석의 성분이 10 더하기 J3이에요. 10 더하기 J의 3.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을 쓰셔도 되는데 계산기 누르시기에는 아무래도 극좌표가 편하실 거예요. 1에 120도라고 표현하시고 거기에 IB 성분이 얼마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J의 2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제곱도 1의 극좌표로 240도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IC 성분이 마이너스 3 더하기 J의 4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라는 얘기죠. 물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극좌표로 표현 안 하고 직교좌표 형태로 해서 실수하고 허수로 넣으셔도 됩니다. 손으로 계산하실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으로 하셔서 전개하셔도 괜찮은데요. 계산기 누르시는 건 이 방법이 나실 거고 주의하실 건 계산기 누르실 때 요 사이에 곱하기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이 결과가 얼마냐 6.4 플러스 J의 0.0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로 환산시킬 수 있죠. 계산기를 누른 게 만약 실수하고 허수 상태로 나왔다라고 하면 Shift 버튼을 누르고 번호 2번을 보면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눌렀을 때, 그러니까 요 상태로 나왔을 때 Shift 누르고 2번 누르면 컴플렉스 있으니까 거기에 3번이 극좌표 형태예요. 그럼 극좌표 형태로 아예 한 방에 바꿀 수 있죠. 그래서 6.4에 각도가 0.8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아니면 루트 6.4의 제곱 더하기 0.09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6.4라는 크기는 동일하게 구하겠지만 계산기 한번 누른 김에 계산기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기만 계산하면 6.4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6.4, 6.39 정도 나오니까 반올림한 거예요.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죠. 2번은 그림의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G01이라고 하는 게 6이라고 했을 때 저항 아랫값을 구해라. 그럼 G01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차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이 Z2S 곱하기 Z20라는 식이 하나 있죠. 이건 무슨 의미죠? 2차 측을 단락시킨 임피던스를 하나 구하고 2차 측을 개방시킨 임피던스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2차 측을 단락을 시키고 1차 측에서 회로를 바라보면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R 통과하고요. 0.5, 이거 0.5가 아니에요. 5ohm입니다. 5ohm. 죄송합니다. 요렇게 전류가 갈 거라는 거죠. 결국에 이 2차 측이 단락됐을 때 필요한 임피던스는 R만 된다는 거고요. 요번에는 2차 측을 개방시켜 놨다고 보겠습니다. 2차 측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대요. 그럼 전류는 요렇게만 흐르겠죠. 개방된 쪽으로 흐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R하고 O가 직렬이니까 R 플러스 O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Z01인데 요 결과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6이라고 나온 거죠.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66에 36이 될 거고 R제곱 플러스 5R이라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으로 R제곱 플러스 5R이죠. 5R 마이너스 36이 이꼴 0이다 라고 쓰시고 근해 공식 있잖아요. 근해 공식으로 R값을 구하면 R값은 2A분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주기를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면 R은 4라고 하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책 풀이를 보면 Z1S가 아니고요. Z2S고요. Z20가 돼야 돼요.
2S20 2차 측 반대편 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여기도 5ohm으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0.5가 절대로 아니에요. 5ohm이어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사실 저는 이 개방 임피던스나 단락 임피던스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쓰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회로가 주어졌을 때 Z01이랑 Z02라는 거를 세로 계산을 하는 거죠. Z01은 쾌걸조로라고 저희가 외운 거 있죠? A, B, C, D 4단자 정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를 찾을 거니까 A는 거꾸로 기억자 기억해서 1 플러스 5분의 R이 될 거고 B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거 R만 될 거고 C라고 하는 건 역수 5분의 1이 될 거고 D는 1 플러스 5분의 빵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돼요. 그래서 루트 해주고요. C라고 하는 값에다가 5분의 1 D라고 하는 값에다가 1, A에다가 1 플러스 5분의 R 그리고 B라고 하는 데다가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R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분모는 5분의 1 제가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R 플러스의 5분의 R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 이항시켜서 좀 계산을 해볼까요? 통분시켜서 루트 5분의 1이라는 거 분모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5로 통분을 시키면 여기 5R 플러스 R제곱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5하고 5하고는 약분이 되니까 똑같이 5R 플러스 R제곱이고 요 결과가 6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6이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에 5R 플러스 R의 제곱이네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66에 36 되고 R제곱 더하기 5R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 저랑 하신 분들은 4단자 정수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이런 2차 측 반대편 거 단락하고 반대편 거 개방하는 걸로도 푼 적이 있기 때문에 편하셨던 거 아무거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3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하시면 Y결선의 평형 3상회로에서 성간전압 VAB와 상전압의 관계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Y결선의 성질 3가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Y결선은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고 Y결선의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커지지만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30도 앞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물론 선전류를 구하는 식을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루트 3의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 라는 식으로도 구한다. 이 세 가지가 Y결선의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였어요. 그럴 때 요 관계 지금 보시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예요. 그럼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여기 있죠. 성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성간전압 VAB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루트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루트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위상은 30도만큼 앞선다니까 30도라고 하는 건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30도 앞선다라고 하는 거 찾아내시면 답은 2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 4번 문제는 f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가 t의 제곱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를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함수 ft가 t의 제곱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복소추이 정리라고 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n차례 램프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3승의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라고 하는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s 대신에 여기 구한 s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fs 대수함수는 s 플러스 알파의 전체 3승분의 2와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s 플러스 알파의 3승분의 2와 같은 거 3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5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LRCG라고 했을 때 전파 정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파 정수예요. 특성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던 거는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해서
루트 y분의 g 이렇게 구하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쌤들이 잘 아시다시피 병렬 어드미턴스에 해당하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직렬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건 특성 임피던스.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걸 루트 gy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g에 해당하는 직렬 임피던스 얼마라고 했습니까? r 더하기 j의 오메가 l. 병렬 어드미턴스는 g 더하기 j의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면 2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풀이식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 문항인데요. 요것도 약간 틀려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교재에서 수정이 안 되면 정어표라도 따로 드릴 테니까 유감폐와 유곰이 아니고요. 여기 전류가 저항이네요. 0.6옴이 돼야 해요. 0.6옴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위가 아니고요.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0.5옴 양단의 전압을 구해라 라는 거야. 아마 저희가 정리한 해설을 보시면 이걸 이제 중첩으로 풀어놨을 공산이 커요. 근데 저는 중첩보다는 태분항 노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태분항 회로라면 노트 내 회로라면 등가 회로인 태분항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화살표 방향대로 전압원을 바꿔주시고 저항을 직렬로 접속을 합니다. 그럼 0.65에다가 0.6 곱하기 6 해서 그러니까는 V는 IR이니까 66에 36해서 3.6V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항을 그대로 그려주겠습니다. 기존 저항이 0.5옴이에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좌우 바꿔버리면 전류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저항이 직렬로 붙어 있으니까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직렬로 0.4 그리고 전류원 방향대로 전압원을 아래로 가게끔. 그러면 V는 IR 0.8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회로가 구성됐을 때 이게 등가 회로인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는 R분의 V가 되는데 0.6 더하기 R이 0.5 더하기 0.4 직렬 접속이니까 V는 3.6 더하기 0.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이 전류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I 값이 얼마냐면 2.93A가 나옵니다. 2.93A. 근데 회로에서 보시다시피 직렬 회로예요. 그럼 0.5옴에 흐르는 전류 또한 2.93A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 0.5 문제에서 구한 것처럼 0.5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그럼 V는 IR이니까 I 2.93에다가 R 0.5를 곱한 1.47 정도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7V 그러네요. 정답이 3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6옴이 아니라 0.6옴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면 굳이 중첩으로 안 풀어도 되고 풀이에는 중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어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RLC 직렬 회로에 파라미터가 R제곱 이꼴 C분의 4L이다. 이거 저희가 외웠던 거 있죠. RLC 과도현상에서 RLC 직렬이다. RLC가 같이 나와 있는 회로일 때는 어찌할리오 죽은 자의 등을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찌할리오 알리오 이 죽은 자 4 능 C분의 L 이렇게 능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 저희가 외웠던 게 when B O 진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비진동, 오른쪽이면 진동, 같으면 임계. 지금은 임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8번. VT라고 하는 비정연파 전압이 나와 있네요. 시료값의 크기를 구하래요. 비정연파에서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은요. 루트, 제곱근을 한번 해주고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즉 무슨 얘기냐면 직류분은 이 자체가 시료값이고 최대값에서 시료값 기본파 만들어내고요. 3고조파의 시료값 최대값에서 루트 인하는 10을 만들어낸다면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합의 제곱근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6 정도가 정답이 나온다. 8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문제겠죠.
9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결선된 회로의 단자 A, B, C에 선간전압이라는 게 V로 걸려 있대요. 이렇게 V, V, V로. 평형 삼상 전압을 인가할 때 상전류의 크기를 구해라. 상전류라고 하면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델타일 때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바로 델타일 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Y로 등가 변환을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을 Y 회로로 등가 변환을 하면 요 저항 하나의 크기는 아시다시피 얼마? 3분의 R이 되는 거죠. 평형 삼상이니까. 그럼 Y 결선의 합성 저항은 R과 3분의 R이 직렬 접속이니까 3분의 R 더하기 R이 합성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3분의 3R이니까 합성 저항은 3분의 4R이다 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Y 결선에서의 선전류 IL을 구하면 IL은 아까 문제에서 한번 썼었죠.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가 R만 있는 부하니까 루트 3 곱하기 3분의 4R 그것분의 V 성간전압 V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를 풀어내면 4루트 3R분의 3V예요. 그래서 요걸 답으로 하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유리화시켜서 요거 선전류를 구해라 해갖고 뭐 저항 6개요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상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지 않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뒤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결국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전류라고 하는 걸 구해 놓은 게 4루트 3R분의 3V였고요.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12R분의 3V가 되니까 4R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V가 된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4R분의 V. 그래서 9번의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4R분의 V가 1번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선전류 구하는 방법, 상전류 구하는 방법에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전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4R분의 V라는 거 있죠? 얘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8 더하기 J6 오민 임피던스에 13 더하기 J20V 전압을 인가할 때 복소 전력을 구해라. 단위가 볼트 암페어 P상분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크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수헛으로 나왔으니까 P상 전력이라고 하는 PA를 전압과 전류가 실수헛으로 존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압의 공액을 취해서 전류를 곱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압은 그대로 전류의 공액을 취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용량성과 유도성의 부호만 바뀔 뿐이지 사실상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다 다른 수치가 나왔으니까 어떤 걸로 계산을 하셔도 좋아요. 만약 해설처럼 VI다라고 하는 요걸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얼마예요? 13 더하기 J20. 13 더하기 J의 20에다가 전류의 공액을 취하니까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8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됩니까? J6. VI인데 임피던스가 나왔네요. 어이구, 임피던스를 바로 곱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전류를 찾아야 되네요. I라는 전류를 찾아오겠습니다. 전류가 없어요. 그럼 I는 임피던스 G분의 V로 계산을 할 거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게 8 더하기 J6 V라고 하는 전압이 13 더하기 J의 20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손으로 하셔도 좋고요. 계산기 갖고 8 더하기 6i 분의 13 더하기 20i라고 눌러도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4 더하기 J의 0.82가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나왔으니까 요거 쓴다라고 하면 전압에다가는 내비두고 전류의 공액을 취한 것 자체가 P상 전력이 되는 거니까 전압짜리는 얼마였습니까? 13 더하기 J의 20 거기에 전류의 공액을 취하면 요거 2.24 마이너스 J의 0.8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어차피 소수니까 눌러보시면 얼마냐면 45.52에다가 플러스 J의 34.14가 나온대요. 34.14 그래서 45.52에 플러스 34.14라고 하는 34.14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해설에 약간 오타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실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언제 나올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V의 공액을 취하고 전류를 곱했을 때는 13 빼기 J의 20 곱하기에 2.24 플러스 J의 0.82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는 그대로 전압을 공액 취해서. 이러면 45.52 마이너스 J의 34.14 이렇게 해서 용량성과 유도성을 나타내는 부호가 바뀌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액복소수를 할 때 그동안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나왔던 관연도 문제 자체가 전압을 기준으로 공액을 취할 때 답이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 용량성이면 마이너스 J의 XC가 되고 유도성이면 J의 XL에서 마이너스가 용량성이어야 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가 용량성이 아니라 유도성이죠. 근데 I의 공액을 취하면 플러스가 유도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냥 수치만 맞춰주면 되죠. 허수부의 숫자가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실수부가 여기가 같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 10문제가 이번 통합시험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통합시험이라고. 저는 뭐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시험이 밀렸던 적도 처음 봤고 워낙 코로나가 심했으니까. 대신 문제는 고민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